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지 딱 절반이 되는, 반환점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2년 반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살림살이는 좀 나아졌습니까? 지금 온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2년 반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국민들은 신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 2년 반 각자 도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어떻게 잘 버틸지 걱정입니다. 자, 문재인의 정권 반, 임기 중간 성적표는 처참합니다. 지지율은 여전히 40% 중반을 오르지만 이 여론조사를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5기로, 독선으로, 고집으로 이끈 2년 반이었습니다. 국민 목소리는 듣지 않습니다. 그냥 마구 밀어붙였는데 그 결과가 특히 경제와 안보에서 낙제점을 받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정권 임기 절반에 맞춰서 성명을 하나 냈습니다. 정리가 잘 되었기 때문에 일부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이 정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리적 체계에 따라서 부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내년 봄 총선밖에 방법은 없는데 내년 총선도 지금 그렇게 장밋빛만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황교안 대표가 자유우파 대통합을 선언했는데 그 과정도 고난의 길일 겁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한국당의 쇄신, 물갈이, 그리고 새로운 참신한 인재의 영입, 그리고 보수의 통합,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의 앞에 놓인 과제들입니다. 오늘 조선일보의 한 기자 칼럼이 생각납니다. 지금 뭐 다선 물러가라고 했는데 초재선은 어떠냐? 초재선과 다선 의원들 나이가 비슷하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다선 의원 물러가라고 하기 전에 초선과 재선은 무엇을 했느냐는 그 질문이 날카롭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황교안 대표가 오늘 성명에서 문재인 정권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저는 가장 마음을 찡하게 느끼게 했습니다. 지난 2년 반, 문재인 정권 출범 2년 반은 대한민국의 시계가 거꾸로 가는 시간이었다. 대한민국의 국운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시간이었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나라 꼴이 이렇게 될 수 있느냐고 많은 국민들이 탄식하고 있다. 남은 2년 반 이 나라가 버텨낼 수 있을지 진실로 두렵다. 경제 파탄, 민생 파탄, 안보 파탄, 도덕 파탄의 시간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시간은 지난 2년 반은 국정 전 분야에서 대한민국 기적의 70년을 허무는 시간이었다. 지난 2년 반의 국정을 총체적 패정으로 규정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대한민국 기적, 70년의 기적, 이걸 허무는 데는 시간이 2년 반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70년 대한민국의 기적을 문재인 정권은 2년 반 만에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하나 따져보면 특히 경제 문제입니다. 소득 주도 성장론의 경제와 민생을 파탄시키는 가짜 성장론, 이것이 백일화에 드러났다. 중산층 비율은 급격히 떨어지고 빈부격차가 역대 최악으로 심화되는 등 최근 4정권 중 최악의 경제지표를 기록하고 있다. 경제와 민생이 파괴되자 문재인 정권은 퍼주기 파퓰리즘 복지로 국민 불만을 달래려 한다. 퍼주기식 현금 살포는 망고의 출발점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보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최우선주의 자해 외교도 대한민국을 미정료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가 답이라고 하는데 문재인 정권은 북한 대변인이 되어 제재 해제를 호소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북한 발악에 튼튼하던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은 계속 증강되고 있는데 우리의 안보는 불평등한 남북 군사합의로 완전히 무장해제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사태로 말미암은 이야기인데요. 자, 문재인 정권이 자신들의 전유물로 내세웠던 정의와 공정의 가치는 조국 임명에서 그 민낯을 드러냈다. 양심, 도덕과 윤리마저 좌파의 진영 논리에 무너졌다. 말과 행동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였고 국민들은 이 정권의 거짓과 위선에 치를 떨었다. 오늘은 국정 반환점이 아니라 국정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반성도 했습니다. 한국당도 지난 2년 반의
시간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 탄핵을 인접해서 허덕이다. 문재인 정권의 폭정과 무능을 막지 못했다. 지난 2년 반이 절망이었다면 남은 2년 반은 우리 당이 혁신과 보수통합을 통해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성명에서 보듯이 지금 야당은 적어도 문재인 정권의 2년 반을 최악의 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패정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패정. 어떻게 한강의 기적, 대한민국의 기적 70년을 이렇게 쉽게 2년 반 만에 무너뜨릴 수 있는지. 지금 자영업자들의 신음 그리고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대한민국 이 산업 생산의 붕괴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외국으로 나갑니다. 이제. 그리고 규제 완화한다고 매일 입으로만 외치면서 현장은 정반대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제를 도입해서 지금 종업원을 부리는 종업원을 고용하는 자영업자는 이제 크게 줄었습니다. 지금 노동과 친하다고 하는 문재인 정권이 노동 일자리를 다 깎아먹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사라지고 국가가 세금을 쏟아부은 알바 일자리, 아르바이트 단기 일자리만 늘었습니다. 이래놓고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튼튼하다고 강변하는 문재인 정권. 이거 어떻게 붕괴시켜야 될지 정말 걱정입니다. 1차적으로는 법 절차에만 한다면 일단 총선이 있습니다. 이 총선에서 저 다른 거는 바라지 않겠습니다. 민주당만 뽑지 마십시오. 그게 순리입니다. 지금 한국당이 반성도 했습니다만 그 대한 세력으로서의 어떤 믿음을 국민들한테 주는 데는 아직까지는 역부족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무능하다고 비판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한국당도 무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인재들을 황교안 대표는 왕창 영입하십시오. 그리고 지금은 정기국회이기 때문에 현역 의원의 동조를 막기 위해서 그냥 침묵하고 조만간 공천 게임의 룰, 공천 룰을 발표할 때 제대로 하셔서 천하의 인재들을 다 모셔와서 이제 이번에는 전략공천을 많이 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지금 또 조직과 돈을 뿌리는 그런 기득권자들의 잔치가 되게 한다면 또 국민들은 보수 세력을 외면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는 위기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발 좀 주변에 참모들을 잘 쓰고 여러 사람들 말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과감하게 하십시오. 정치라는 것이 모든 국민들을 다 만족시키기는 힘듭니다. 지금 사실 문재인 정권도 흠이 많지만 한국당도 하나하나 따지면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차선책을 택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개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당이 다른 건 모르지만 쇄신의 목소리는 너무 적습니다. 그 쇄신의 목소리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신성호의 윤감 폭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